자, 1학년 국어 원격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단편 소설 한 작품을 우리가 감상할 거예요. 그래서 1970년대의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창작된 작품인데 제목은 산포 가는 길, 황석영 작가의 산포 가는 길입니다. 자, 그래서 제목 자체만으로 봤을 때는 산포는 지명 이름 같고 뭐 가는 길은 뭐 가는 도중이다, 뭐 가는 도중에 어떤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 와중에 어떤 사건에 대해서 진술했을 것이다, 나타냈을 것이다, 드러냈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작품은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고 우리 대학 수학력 시험에서도 자주 빈번하게 제시가 된 작품인 만큼 여러분이 중요한 작품으로 판단하고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1970년대의 어떤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굉장히 여러모로 소외되고 그리고 어떤 정부의 어떤 보살핌을 받지 못하던 그런 어떤 노동자들을 중심 인물로 삼아서 그런 인물들의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한편 또 그리고 그 인물들 중에 또 그런 산업화 과정에서 고향을 잃어버린, 고향을 상실한 인물들을 제시함으로써 그런 어떤 급격한 산업화가 불러온 어떤 공동체의 어떤 파괴의 어떤 부분도 문제의식으로 제시를 한 작품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 어떤 작품인데 여러분이 일단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당부했듯이 미리 작품을 감상해 왔다라고 선생님이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선생님이 작품을 여러분과 함께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부분의 줄거리가 미리 제시가 돼 있어요. 자, 어떤 부분의 내용으로 제시가 돼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공사판을 떠돌아다니는 영달, 인물이 제시가 됐죠. 인물이 이렇게 등장할 때는 여러분 나름대로 체크를 해둬야 돼요. 인물과 인물 사이 어떤 관계, 자, 그리고 그 인물과 인물 사이의 관계가 갈등 관계에 있으면 또 이런 어떤 인물을 표시해둬서 어떤 부분에서 그 갈등이 발생했는지 여러분이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영달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영달이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래요? 공사판을 떠돌아다니는 일꾼이에요. 자, 노동자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 공사가 있으면 그쪽에서 일감을 구해서 일을 하고 또 다른 지역에서 공사가 이제 있으면 그 지역에 가서 또 일감을 따서 또 이제 자, 그래서 하루하루 막노동을 해서 벌어먹고 사는 자 그런 어떤 일꾼이다 라는 정도로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떠돌아다닌다고 했으니까 뭐 여기에서는 뭐 떠돌이꾼이라고 지금 설정을 해놨네요. 자, 그래서 근데 그런 어떤 일감이 떨어지게 되는 일이 생겼어요. 공사가 중단돼서. 자, 그래서 공사가 중단되자 어디로 갈 것이냐를 생각하면서 방황한다. 자, 그리고 현장 사무소가 문을 닫을 즈음에 밀린 밥값을 내지 않고 도망치다가 자, 밀린 값을 내지 않고 도망치고 있는 상황으로 또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밥값이 밀렸다는 것은 그만큼 여력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노동하고 일을 하지만 생활이 나아지지 않았던 당시 하층 노동자의 어떤 형편을 영달을 통해서 잘 제시를 해줍니다. 자, 고향인 산포로 가는 정씨를 만난다. 자, 고향인 산포 가는 길. 자, 제목의 의미를 여러분이 이제 파악을 할 수 있겠죠. 자, 그 산포는 정씨 고향이었어요. 자, 정씨를 만나게 되고 정씨라는 인물이 등장했어요. 자, 두 사람 함께 산포로 가는 기차를 타려고 감천으로 가던 중 술집에서 도망친 백화. 자, 술집에서 일하던 여인 백화를 만났어요. 그래서 백화라는 인물도 등장합니다. 자, 새 인물이 제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새 인물은 우리가 당시 어떤 시대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 하층 노동자 또는 술집에서 일한 여인, 그러니까 중산층은 아니고 그 하층이 어떤 부류에 속했던 인물군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백화는 처음에 두 사람을 경계하지만 자신과 비슷한 처지라는 것을 알고 서서히 마음을 열어요. 자, 그래서 세 인물이 모두 떠돌이 처지에 있었다 라는 정도로 여러분이 앞부분의 줄거리 내용을 파악하고 인물 사이의 어떤 관계를 정리해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영달과 정씨와 백화 모두 어떤 거처를 정해놓고 살아가는 삶의 뿌리를 내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면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어떤 나그네의 삶, 떠돌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정도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서 그 다음 내용 전개 부분으로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전개 부분의 내용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아직 초저녁이 분명한데 날씨가 나빠서인지 곧 어두워질 것 같았다. 눈은 더욱 새하얗게 보였고, 자, 사위는 고요한데 나무 타는 소리만이 들려왔다. 감옥뿐 아니라 세상이라는 게 따지면 고해 아니냐. 자, 삶이라는 게 고해이다. 그러니까 살아가는 것 자체가 힘들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자, 여기서 세상이 고해이다. 자, 각주 고해 볼까요? 자, 고해라는 것은 고통의 세계이다. 자, 그래서 괴로움이 끝이 없는 인간 세상을 고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세상이란 원래 이렇게 어렵게 사는 것 아니냐, 힘겹게 살아가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1970년대의 어떤 산업화 과정, 아까 말씀드렸죠. 산업화 과정에서 하층민으로 전락한 사람들의 힘들고 고단한 삶, 자, 굉장히 어렵게 살아갔던 자, 하층민들의 고단한 삶을 이러한 어떤 고해라는 어떤 단어를 통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정 씨는 벗어서 불가에 쬐고 있던 잠바를 입으면서 중얼거렸다. 어둡기 전에 어서 가야지. 그들은 일어났다. 아직도 불길 좋게 타고 있는 모닥불 위에 눈을 한 움큼씩 덮었다. 산천이 차츰 희미하게 어두워졌다. 새들이 이리저리로 깃을 찾아 숲에 모여들고 있었다. 영다리가 백화에게 물었다. 그래, 이젠 어떡할 셈이오, 집에 가면. 자, 백화가 대답을 않고 웃기만 했다. 정 씨가 말했어요. 시집 가야지 뭐. 시집은 안 가요. 이제 와서 무슨 시집이에요. 조용히 틀어박혀 집에 농사나 거들지요. 동생들이 많아요. 자, 이 부분이 또 여러분이 당시 어떤 시대상을 잘 보여줍니다. 동생들이 많아요라는 부분을 보면 당시 1970, 80년대에 어떤 집안이 어떤 가장으로서 경제를 책임졌던 첫째, 뭐 남녀를 떠나서 그런 어떤 첫째의 어떤 고단함과 어떤 중압감 또는 책임감을 이 부분에서 백화의 어떤 발화를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자신이 돌봐야 할 동생들이 많기 때문에 네, 시집을 가기보다는 한 가정을 꾸리기보다는 동생들을 돌보겠다는 그런 어떤 누이로서의 또는 장녀로서의 어떤 책임감이 잘 엿보입니다. 자,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백화의 어떤 딱하고 가련한 처지가 잘 드러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길을 떠나는 세 사람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길을 떠나는 세 사람의 모습을 드러냈고요. 자, 이어서 사방이 어두워지자 그들도 얘기를 그쳤다. 자, 어디에나 눈이 덮여 있어서 길을 잘 분간할 수 없었다. 뒤에 처졌던 백화가 자, 눈 덮인 길의 고랑에 빠져버렸다. 자, 백화가 가다가 어두웠기 때문에 고랑에 빠지는 일이 발생했어요. 자, 발이라도 삐었는지 백화는 꼼짝 못하고 주저앉아 신음을 했다. 굉장히 아파하는 장면이 제시가 되어 있고요. 자, 영다리가 달려들어 싫다고 뿌리치는 백화를 업었다. 자, 보통 남녀 사이에서 이렇게 물론 이성 사이에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그 여인을 영달이 업었다는 것은 다쳤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지만 일정 정도 이 여인에게 호감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 자, 백화가 자, 이렇게 업히는 장면이 그 영달이 백화에게 호감이 있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백화에 대한 영달이 호감이 잘 드러나고요. 자, 그래서 뿌리치고자 했지만 백화를 업었어요. 자, 백화는 영다리 등에 업히면서 말했다. 무겁죠? 영다리는 대꾸하지 않았다. 백화는 어린애처럼 가벼웠다. 등이 불편하지도 않았고 어쩐지 가뿐한 느낌이었다. 왜냐하면 영달이 백화에 대해서 좋아하는 마음, 호감이 있었기 때문에 무겁다고 느끼지 못했던 거예요. 뭐 무거웠을 수도 있지만 좋아하는 마음, 호감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가볍게 느껴졌다라고 지금 제시를 하고 있죠. 자, 가뿐한 느낌. 자, 그래서 이 부분 아마 쇠약해진 탓이라 생각하니 영다리는 어쩐지 대전에서의 옥자가 생각나서 눈시울이 화끈해졌다. 자, 그래서 측은함을 느끼면서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하층민들 사이에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장면이 이 부분에서 자, 업어주는 장면에서 또는 업히는 장면에서 제시가 되어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옥자는 과거에 이제 옥자라는 인물은 여기 뭐 본격적으로 등장하진 않아요. 않는데 옥자라는 인물이 제시가 되는데 과거에 영달과 함께 살았던 여인으로 묘사가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 과거 영달과 함께 살았던 여잔데 생각나서 눈시울이 화끈했다. 지금은 지금 헤어졌나 보죠? 어깨가 참 넓으세요. 한 세 사람쯤 없겠어.
댁이 근수가 모자라서 몸무게가 적게 나가서 그렇다고 라고 또 이야기를 나눕니다. 자, 그래서 백화를 업어주면서 서로 친밀감을 형성하는 유대감을 형성하는 하층민들 사이에 서로 도와가면서 유대인식을 형성해 나가는 장면으로 여러분이 볼 수 있습니다. 자, 친밀감 또는 유대감 또는 뭐 공동체 의식도 맞죠? 공동체 의식. 자,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겠어요. 자, 절정 부분에서 어떤 장면이 이어지나 또 보도록 할게요. 자, 그들은 7시에 감천 읍내에 도착했다. 마침 장이 섰는데 파장된 뒤인데도 읍내 중앙은 흥청대고 있었다. 전 부치는 냄새, 고기 굽는 냄새, 곰국 냄새가 풍겨왔다. 영달이는 이제 백화를 옆에서 부축하고 있었다. 자, 백화를 옆에서 또 부축하고 있어요. 자, 역시 호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장면이 연출이 가능한 거죠. 자, 그래서 부축하고 있는 장면. 자, 이 부분은 백화에 대한 영달이 호감이 드러나는 두 번째 장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계속해서 보시면 자, 발을 디딜 때마다 여자가 엉굴을 찡그렸다. 자, 발을 다쳤기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장면이 제시가 돼 있어요. 자, 어느 방향이요? 전라선이에요. 나는 호남선 쪽인데 여비는 있어? 돈이 있느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군용차를 사정해서 타고 가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딱한 장면이죠. 그래서 차표도 구할 수 없을 만큼, 살 수 없을 만큼이 궁핍한 어떤 형편입니다. 자, 여비조차 없을 정도로 도망쳤기 때문에 술집에서 막 도망쳤기 때문에 딱한 처지의 어떤 백화의 어떤 상황을 제시했어요. 자, 그들은 장터 모퉁이에서 아직도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는 팥시루떡을 싸 먹었다. 자, 백화가 자기 몫에서 절반을 떼어서 영달에게 내미는 장면이 있어요. 고마움을 표시하는 장면이죠. 자, 백화가 자기 몫에서 절반을 떼어서 영달에게 내미는 장면. 이것이 이성 사이의 호감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자신을 부축해주고 업어준 영달에 대한 어떤 고마움의 표시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영달에게 내미는 장면. 자, 이 부분은 영달에 대한 어떤 고마움을 전달하는 매개체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자, 영달에 대한 어떤 고마움을 전달한다. 팥시루떡이 그렇다는 거죠. 자, 더 드세요. 날 업고 왔으니 기운이 배나 들었을 텐데. 역으로 가면서 백화가 말했다. 어차피 갈 곳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우리 고향에 함께 가요. 내일 일자리를 주선해 드릴게 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삼포에 가는 길인데 이 삼포에 가서 내가 일자리를 중개해 줄 테니까 마련해 줄 테니까 같이 가자라고 이야기는 해요. 자, 이야기는 하는데 아까도 말했듯이 고향에 내려가서 동생들을 돌봐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좀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함께 가요라는 장면은 백화의 어떤 호감적 표현. 자, 그래서 아이들을 돌보러 가는데 동생들을 돌보러 가는데 같이 가자고 했는데 지금 공사판이 있는 부분 삼포에 가고 있는 영달과 정씨로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백화의 어떤 호감을 표현한 장면이 있고요. 네, 삼포로 가는 길이지만 그렇게 하지 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영달에게 자신의 고향에 함께 갈 것을 제안은 했는데 자, 어떻게 하나 볼게요. 자, 정씨도 영달이에게 권유했다. 영달이는 흙이 덕지덕지 달라붙은 신발끝을 내려보다가 아무 말이 없었어요. 자, 그래서 같이 가자는 것은 살림을 꾸려서 가정을 꾸리자는 말일 수도 있기 때문에 잠깐 고민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백화와 더불어서 그 동생들을 어떻게 부양할 능력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먹여 살릴 어떤 형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선뜻 말을 하지 못하는 장면이 제시가 되어 있어요. 자, 신발끝을 내려보면 아무 말이 없는 장면. 이 장면은 따라가고는 싶지만 능력이 없어서 함께 가지 못하는 영달이 어떤 고민이 제시가 되어 있어요. 자, 능력이 없기 때문에 가지 못하는 영달의 고민, 이 고민이 어떤 장면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합실에서 정씨가 영달이를 한쪽으로 끌고 가서 속삭였다. 그래서 이 대합실 장면도 이 소설뿐만 아니라 시에서도 제시가 되고 다른 소설에도 제시가 되는 부분인데 이 대합실의 어떤 상징적 의미도 여러분이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유랑 인생을 상징한다. 기차역을 배경으로 해서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는 떠돌이 인생을 상징하기도 한다. 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떠돌이 인생. 여비 있어라고 했어요.
빠듯이 됩니다. 비상금이 한 1,000원쯤 있으니까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씨와 뭐 영달도 삼포를 가려면 뭐 기차를 타야 되는데 이렇게 한쪽이 와서 속삭이는 장면을 통해서 봤을 때 백화가 돈이 없으니까 차비를 구해주자는 그런 어떤 장면으로 생각이 되죠. 자, 어디로 가려고? 일자리 있는 데면 어디든지라고 해서 어떤 유랑 생활을 하는 영달의 어떤 처지를 또 드러내주고요. 자, 갈 곳 없는 뜨내기 신세인 영달의 어떤 상황을 제시하고요. 스피커에서 안내하는 소리가 웅얼대고 있었다. 정씨는 대합실 나무 의자에 피곤하게 기대어 앉은 백화 쪽을 흘끗 보고 말했다. 같이 가시지. 내 보기에 좋은 여자 같군. 그런 것 같아요. 또 아루 인연이 닿아서 말뚝박고 그러니까 한 가정을 꾸려서 정착하게 될지 이런 때 아주 뜨내기 신세를 청산해야지. 영다리는 시무룩해져서 역사 밖을 멍하니 보고 있었다라고 했어요. 자, 고민하고 있는 영다리 모습이 드러나고요. 백화는 뭔가 수군대고 있는 두 사내를 불안한 듯 지켜보고 있었다. 영다리가 말했다. 어디 능력이 있어야죠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먹고 살기 바쁘고 한 곳에 정착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백화까지 이렇게 부양할 능력, 형편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백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고요. 살림을 차릴 만한 경제력이 없는 떠돌이 신세이다. 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삼포를 같이 가실라고 했어요. 어쨌든 영다리가 뒷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500원짜리 2장. 자, 아껴둔 비상금이죠. 자, 저 여자를 보냅시다 라고 해서 결국 백화를 따라가지 않기로 결정을 한 영달이었던 바로예요. 백화와 함께 가는 것을 포기하는 어떤 장면이 제시가 됐어요. 자, 그리고 나서 영달이는 표를 사고 삼립빵 2개와 찐 달걀, 삼립빵 2개와 찐 달걀을 샀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영달이 지속적인 백화에 대한 관심과 호감의 어떤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같이 정치하긴 하지 못하지만 같이 내려가지 못하지만 그래도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백화에 대한 영달의 어떤 호감이 잘 드러나는 세 번째 부분으로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백화에게 그는 말했다. 우리 뒷차를 탈 텐데 잘 가슈라고 했어요. 자, 백화를 보내기로 결정하는 안타까운 어떤 장면이 제시가 돼 있어요. 자, 계속해서 보시면 영다리가 내민 것들을 받아준 백화의 눈이 붉게 충혈되었다. 굉장히 고마운 거죠. 일면식도 없었는데 이렇게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어주는 영달에게 굉장히 감동을 받은 그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붉게 충혈된 부분, 이 부분은 영달의 배려에 대한 고마움 또는 복합적으로 헤어짐에 대한 아쉬움이었던 정서가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배려에 대한 고마움과 아쉬움이 복합적으로 반영돼 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아무도 안 가나요? 라고 했어요. 우린 삼포로 갑니다. 거긴 내 고향이요. 라고 해서 정씨가 이야기를 하고, 자, 영달이 대신 정씨가 말했다. 사람들이 개찰구로 나가고 있었다. 백화가 보퉁이를 들고 일어섰다. 정말 잊어버리지 않을게요. 라고 했어요. 자, 굉장히 감동했고 호의에 대한 은혜를 잊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백화는 개찰구로 가다가 다시 돌아왔다. 자, 돌아온 백화는 눈이 젖은 채로 웃고 있었다. 내 이름 백화가 아니에요. 본명은 이점래예요. 라고 해서 자신이 본명을 이야기할 만큼 마음을 터놓았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마음을 터놓았다는 것은 그만큼 상대의 호의에 대해서 고마움과 감사함을 느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간적 정을 나눈 영달과 정씨에게 마음을 열고 자신의 본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인간적 정이 여기서 중요하고요. 유대감이죠. 참모습을 보여준 백화의 모습을 드러내주고 있어요. 자, 여자가 개찰구로 뛰어나갔다. 잠시 후에 기차가 떠났다. 자, 그래서 이 장면이 이 소설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설정이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자신의 본명을 알리고 떠나는 백화의 모습.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알려준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자신을 이제 공개한다. 또는 그 사람을 신뢰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런 의미로 여러분이 파악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들은 나무 의자에 기대어 1시간쯤 잤다. 깨어보니 대합실 바깥에 다시 눈발이 흩날리고 있었다. 자, 이 눈발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문학에서 삶의 시련과 고난을 의미하죠. 마찬가지로 정씨와 지금 영달이 마찬가지로 백화도 지금 그런 힘겨운 어떤 떠돌이 삶을 살기 때문에 앞으로 펼쳐질 미래가 그다지 크게 밝지는 않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눈발이라는 것은 결국은
헤쳐나가야 할 헤쳐나가야 할 어떤 고난, 그리고 시련, 자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계속 보면 밤차를 타려는 시골 사람들이 자 의자마다 가득 차 있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담배를 나눠 피웠다. 자 먼 길을 걷고 나서 잠깐 눈을 붙였더니 더욱 피로해졌던 것이다. 자 영달이가 혼잣말로 쟤 며칠이나 견디나 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계속 그 백화에 대한 어떤 호감이 있었기 때문에 백화가 지금 차표를 끊어줘서 내려가긴 했는데 그 시골 고향에서 며칠이나 버티겠느냐라고 해서 며칠 못 버틸 것 같다라는 어떤 안타까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입니다. 아니요 백화란 여자 말이요 저런 애들을 한 사날도 촌생활 못 배겨나요라고 했어요. 그래서 백화에 대한 연민과 어떤 미련 또는 걱정하는 모습이 살짝 담겨 있죠. 연민과 어떤 미련에서 나온 말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자 사람 나름이지만 하긴 그럴 거요. 요즘 세상에 1, 2년 안으로 인정이 휙 변해가는 판인데라고 했어요. 그래서 고향을 찾는 사람들이 결국 정착하지 못하고 유랑 생활을 많이 했던 당시 1970년대의 산업화의 현실, 농촌을 떠나서 도시로 향하여야만 했던 그래야 먹고 살았던 당시 산업화 사회의 어떤 단면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자 결말 부분이 이제 이어집니다. 정씨 옆에 앉았던 노인은 두 사람의 행색과 무릎 위의 배낭을 눈여겨 살피더니 말을 걸어왔다. 자 어떤 말을 걸어왔나 보세요. 이 부분도 출제가 자주 됩니다. 자 어디 일 가슈 했어요. 아니요 고향에 갑니다. 고향이 어딘데? 삼포라고 아십니까? 알지 우리 아들놈이 거기서 도자를 끄는데 자 삼포예요? 그거 어디 공사 벌일 때나 됩니까? 고작해야 고기잡이나 하고 감자나 매는데요. 감자 농사하는 데 아닙니까? 라고 했어요. 자 라고 해서 이런 부분들에서 고기잡이 그리고 감자 이런 부분이 과거 정치 고향의 어떤 모습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과거 삼포의 모습으로 볼 수 있고 지금 과거의 어떤 고향의 모습을 생각하고 이제 내려가는 길인데 노인이 이제 이야기를 해주죠. 고향의 모습이 많이 변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몇 년 만에 가는 거였어요. 10년. 노인은 그렇겠다며 고개를 끄덕였다. 자 말도 마고 거기 지금 육지야. 바다에 방뚝을 쌓고 자 트럭이죠. 트럭이 수십 대씩 돌을 실어 나른다고. 뭐 때문에요? 낸들 하나 뭐 관광 호텔을 여러 채 짓는다면서 복잡하기가 말할 수가 없네. 동네는 뭐 그대로 있을까요? 했어요. 그대로가 뭐요? 맨천지 공사판 사람들의 장까지 들어섰는 걸. 그럼 나룻배도 없어졌겠네요. 바다 위로 신장로가 났는데 도로가 났다는 거죠. 나룻배는 뭐 했어? 허허. 사람이 많아지고 변고지. 사람이 많아지면 하늘을 잇는 법이거든 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동그라미 친 부분이 과거와 달리 급변한 삼포의 모습을 제시했어요. 현재 삼포의 모습과 관련된 소재고 급변한 어떤 정치 고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도자도 마찬가지고 이 도자라는 것은 각주 볼까요? 불도저라고 해서 토목공사에 사용되는 특수 자동차죠. 자 그런 어떤 자동차들이 공사판이 됐기 때문에 삼포에서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인의 역할은 노인의 역할이 중요하죠. 이 노인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수행하나요? 영달과 정씨에게 삼포가 이미 관광지로 개발되어서 사라진 공간임을 알려주고요. 산업화와 도시화가 동반한 변화에 대한 작가의 비판적 시각을 대변해 줍니다. 그래서 보면 삼포가 관광지로 개발되어서 사라졌다. 산업화와 도시화가 동반된 변화에 대해 작가의 비판적 시각을 대변하는 인물. 그 인물이 바로 노인이라는 겁니다. 산업화와 도시화에 대한 어떤 비판적 시각을 노인이 대변해 준다는 거죠. 관광지로 개발됐고 자, 이런 어떤 역할을 노인이 수행하고요. 자, 그래서 잠깐 화면 정지하고 이 부분 여러분이 정리를 하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아까 우리가 살펴본 부분 세모 친 부분은 과거 삼포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방뚝, 트럭, 뭐 관광호텔, 공사판, 신장 뭐 이런 요소들은 현재의 모습, 현재 삼포의 모습으로 여러분이 정리를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뭐 관광호텔의 의미는 뭐 산업화로 인해 삼포가 관광지로 개발되고 있다는 정보를 제시해주고 고향이 더 이상 안락한 공간이 될 수 없고 공사판으로 전락해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 나룻배는 과거 삼포의 모습인 거죠.
이 나룻배는 과거 산포의 모습인 거고. 자, 그래서 노인의 이 발화가 또 출제가 잘 됩니다. 이 부분. 바다 위로 신장로가 났는데 나룻배는 뭐했소? 허허. 사람이 많아지니 병고치. 사람이 많아지면 하늘을 잇는 법이거든. 하늘이라는 것은 자연의 순리인데 자연의 순리와 법칙에 따라 살아가지 않고 인간이 자연을 무작위로 개발하고 자 그렇게 인간이 어떤 문명적 이기만을 생각하다 보니까 자 그런 어떤 자연의 옛 모습, 고향의 옛 모습은 이미 사라지고 없다라는 것의 어떤 작가의 비판적 시각이 노인의 어떤 발화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또 출제가 잘 됩니다. 그래서 산업화와 도시화에 대한 작가의 어떤 비판적 시각이 잘 드러납니다. 산업화 도시화에 대한 작가의 비판적 시각이 이 부분에서도 잘 보이고 있어요. 자 그리고 사람이 많아지면 하늘을 잇는 법이거든. 예고에서 자연에 대한 어떤 외경심, 두려움을 잊은 어떤 인간의 오만함을 또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작정하고 벼르다가 찾아가는 고향이었으나 정씨에게 풍문마저 낯설었다. 그래서 고향 상실감, 자 받아들이지 못하죠. 고향을 잃었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자 변해버린 고향의 모습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작품에 나가기에 앞서서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정씨가 느끼는 고향 상실감. 자 고향 상실감을 잘 드러내줍니다. 자 이 부분.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과거 어렸을 때 내가 살던 동네, 내가 살던 어떤 지역이 개발의 과정을 겪으면서 그 모습이 많이 변해버린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과거 유년기에 내가 살던 고향의 어떤 정겨웠던 모습 또는 자연 그대로의 어떤 모습을 꿈꿨는데 변해버린 모습을 봤을 때 내 고향, 내 동네, 내가 살던 지역은 어디 간 거지? 라는 어떤 상실감을 느껴요. 상실감이라는 것은 잃어버린 부분에 대한 어떤 안타까움을 의미하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에게서 어떤 산포의 어떤 근황을 들은 정씨와 영달의 상황을 드러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계속 보면 잘 됐군. 우리 거기서 공사판이나 잡읍시다. 자 영달은 산포가 자신의 고향이 아니었기 때문에 고향 상실감은 느끼지 못해요. 정씨가 고향을 잃어버린 어떤 상실감을 느끼는 장면이 제시가 돼 있고 영달은 오히려 잘 됐다고 하죠. 왜냐하면 일감이 있어야 공사 일이 있어야 벌어먹고 사니까 잘 됐다고 하는데 정씨는 그렇지 못한 상황입니다. 공사판이나 잡시다 해서 산포는 단지 일자를 얻을 공간이고 정씨의 어떤 괴로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발화라고 봐야겠죠. 자 계속해서 보면 자 그때 기차가 도착했다. 정씨는 발걸음이 내키지 않았다. 그는 마음의 정처를 방금 잃어버렸기 때문이었다. 어느 결의 정씨는 영달이와 똑같은 입장이 되어버렸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영달이 고향을 떠나서 정처 없이 떠도는 떠돌이의 어떤 삶을 살고 있었죠. 자 그런 처지나 정씨 처지나 별다를 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물론 산포가 정씨의 고향이었지만 이미 변해버린 어떤 고향의 모습은 정씨에게 고향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현재의 어떤 처지는 정씨와 영달의 처지가 거의 그런 처지가 유사했다, 비슷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어느 결의 정신이 영달이와 똑같은 입장이 되어버렸다라는 부분은 마음이 안식처인 고향을 상실해서 갈 곳이 없는 떠돌이 신세가 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고향 상실감, 떠돌이 신세가 되었다. 이 부분 중요하죠. 자 그래서 계속 보시면 기차가 눈발을 날리는 어두운 들판을 향해서 달려갔다. 자 어두운 들판을 향해 달려갔다라고 해서 어떤 인간 중심적 객관적 대상인 기차로 서술하는 대상이 달라지는 것을 통해서 여운을 또 형성하고 정씨와 영달의 앞날이 순탄치 않을 것을 또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 드러냈어요. 들판은 들판인데 어두운 들판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밝은 들판, 황금빛 들판이 아니라 자 어둡다라고 표현한 것 자체가 자 그들의 앞날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비유적으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어떤 삶의 터전, 앞으로 살아갈 이 산포의 어떤 공간이 그런 어떤 마음의 안식처, 위안과 위로를 주는 공간이 아니라 어렵게 삶을 이어나갈 자 그런 공간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어두운 들판,
이라는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 제시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이 결말부가 변해버린 어떤 산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마음의 정처, 마음의 어떤 휴식처를 잃어버린, 안식처를 잃어버린 정씨 상황을 제시하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산포 가는 길이라는 1970년대를 배경으로 한 황석영의 작품을 살펴봤는데 가장 중점적으로 제시가 되고 있는 것이 고향에 대한 상실감이에요. 그래서 고향에 대한 상실감, 고향을 떠나서 떠돌이 어떤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당대 농민들이, 당대 노동자들의 어떤 안타까움, 애잔함, 이런 부분들을 이 소설을 통해서 제시했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 작품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역사적 상황과 결부지어 생각할 수 있는지 살펴볼게요. 자, 아래 참고 자료를 보면 이 작품은 1970년대 이후 급속하게 진행되었던 농촌의 해체, 그리고 동시에 근대화 과정, 이것을 역사적 상황과 결부지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고향을 잃고 떠도는 사람들의 삶, 고향을 잃고 떠도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그린다. 작품 속의 인물들은 자, 어떤 인물군이라고요? 아까 선생님 설명했죠? 막노동자, 술집, 작부라는 것은 그 여인을 말합니다. 자, 술집, 작부 등 산업화 과정에 생겨난 소외 계층이다. 이들이 보살핌을 받지 못하던 소외된 계층이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삶의 터전을 상실하고 떠돌아다녀야 하는 신세로 전락해버린 인물이다. 제목에 제시된 산포는 가공의 지명이지만 이 작품의 등장인물들에게는 고달픈 삶에서 벗어나 정신적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희망의 공간을 의미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산포는 급속한 산업화의 물결 속에서 사라졌고 이 작품이 무엇을 잘 드러냈다? 자, 이들의 어떤 고향 상실감을 잘 드러냈다는 거죠. 중요합니다. 자, 고향 상실을 잘 드러낸다. 자, 또한 이 작품은 우연히 만난 새 인물들이 여정을 그리면서 처음에는 서먹서먹하던 인물들이 여정이 끝날 때쯤에는 인간적인 정을 나누는, 자, 인간적인 어떤 정을 나누는 관계로 발전하는 것을 보여준다. 그래서 그런 어떤 산업화의 과정 속에서 인간적 유대와 공동체 의식이 옅어지는 상황 속에서 작가는 과거의 그런 공동체 의식이나 유대 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거예요. 자, 이런 의미에서 이 작품은 길을 배경으로 한 일종의 여로 소설이다. 여로형 소설이다. 자, 길을 따라서 길을 정처 없이 떠나가는 과정에서 사건이 지금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여로형 구조이다, 여로 소설이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이 작품을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이 작품의 어떤 핵심적 요소를 같이 한번 또 살펴볼게요. 지금 이 소설의 어떤 성격 자체가 현실을 비판하고 있죠. 급속한 산업화로 인해서 고향을 상실한 인물군들을 보여주고, 자, 그리고 고향을 떠나야만 했던 인물군들을 보여줌으로써 당시 어떤 소외된 하층민들에 대한 그런 보살핌 또는 배려가 없었다라는 것을 비판합니다. 자, 그리고 이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작가가 모든 상황을 꿰뚫고 있으면서 인물들 사이 어떤 관계와 아니면 감정 상태를 신적인 위치에서 바라보고 있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고요. 배경은 1970년대 겨울이고 산포로 가는 상황을 설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산업화 과정에 소외된 어떤 사람들의 삶을 보여주고요. 주제는 급속한 산업화 속에서 고향을 상실한 떠돌이 애환, 슬픔, 그들 사이 어떤 연대의식, 유대의식을 잘 보여주죠. 이것이 주제로 설정되어 있어요. 급속한 산업화 속에서 떠돌이들의 애환, 그리고 그들의 어떤 연대의식이 바로 이 소설의 주제입니다. 자, 특징적 부분은 대화와 행동 묘사를 주로 사용해서 사실적이고 극적인 효과, 자, 이거 길을 모티브로 삼고 여러 소설의 구조, 여운을 남기는 방식으로 작품이 결말을 처리하는 이러한 어떤 부분들로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적이고 극적이다, 자, 여러 소설의 구조이다, 여운을 남기고 있다. 자, 이런 정도로 여러분이 화면 잠깐 정지하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로 넘어가서 이 작품에서 이 작품을 겨울로 설정한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부분은 그냥 참고만 하면 되기 때문에 필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겨울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견디기 힘든 계절이죠. 그래서 영달, 정씨와 같은 막노동자는 겨울이 생계의 어떤 수단이 쉬운 계절이기 때문에
힘든 계절이고 일정치 않다. 작가는 작품의 배경을 겨울로 설정해서 이러한 인물이 어떤 상황을 부각하는 한편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노동자들의 애환을 강조한다. 자, 이런 이유로 겨울이라는 이 소설의 계절적 배경이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애환을 담고자 했던 작품의 주제의식을 부각한다. 자, 그런 어떤 비극성을 더욱더 강화한다는 거죠. 그래서 겨울이 어떤 고단한 어떤 견디기 힘든 계절이 제시를 통해서 당시 소외되었던 노동자들의 어떤 삶의 모습을 조금 더 부각한다 라고 여러분이 이해만 하면 됩니다. 전체 필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인물군이 제시가 되는데 다 아까 우리가 살펴봤어요. 자, 영달은 뭐 공사판을 찾아다니는 노동자. 자,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죠. 정씨는 감옥에서 나와서 막노동을 하면서 생활하고 있고, 자, 산포를 찾아가지만 뭐 고향을 뭐 잃어버리죠. 생각이 있고 인정이 있고요. 백화는 어린 나이에 술집을 전전하며 살아왔지만 인정이 또 많습니다. 자, 인정이 많다라는 것이 세 인물의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세 인물들 사이에 유대의식, 유대감으로 발전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봤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러분이 이해만 하면 되겠고요. 자, 옆에 각주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문제가 뭐가 제시가 되어 있냐면 백화를 업은 영달이 등이 불편하지도 않았고 어쩐지 가뿐한 느낌이라고 생각한 까닭 아까 제시를 했었죠. 백화의 어떤 고달픈 삶에 대해서 백화를 측은하게 여기는 연민의 감정 또는 호감을 갖고 있다고 했어요. 불쌍하게 여기는 연민의 감정도 있을 수 있겠지만 백화에 대한 일정 정도의 호감이 있었습니다. 좋아하는 마음, 호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여러분이 영달의 어떤 마음 상태를 파악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길의 상징적 의미는 뭐냐? 자, 여기에서 길을 떠나면서 이제 사건이 전개되는데 길은 인생의 축소판으로 비유되고, 자, 그래서 사람들은 만나고 헤어지면서 정서와 교감을 나누는데, 자, 이 작품에서도 길은 세 인물이 서로 교감하고 연대의식을 갖게 되는 공간으로 처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교감하고 연대의식을 갖는 공간으로 잘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삼포라는 공간은 정씨 고향이었는데 막상 가보니까 공사판으로 변질돼 있었죠. 자, 그래서 삼포 의미는 정씨가 생각하는 정신적 안식처였다. 하지만 산업화로 인해서 본연이 포근함과 안락함을 잃은 농어촌을 상징한다. 자, 두 번째 부분이 좀 더 부각돼 있죠. 그래서 산업화로 인해서 안락함을 잃은 어떤 공간으로 묘사가 돼 있다라는 부분 여러분이 또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자, 백화가 정씨에게 영달에게 자신의 본명을 밝힌 이유가 뭐였어요? 자신에게 잘해줬기 때문에 마음을 연 거였죠. 그래서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임을 깨닫고 진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또는 그들에게 어떤 감사함을 표현하기 위해서였다. 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삼포의 어떤 변화 과정도 굉장히 중요했었죠. 자, 과거의 삼포와 현재의 어떤 삼포를 상징하는 단어들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과거의 삼포는 뭐 고기잡이라든가 뭐 감자, 나룻배로 상징됐었고, 현재의 어떤 산업화 도시화 이후의 어떤 삼포는 뭐 도자라든가 방뚝이라든가 추럭, 뭐 관광호텔, 공사판, 신장로. 자, 이런 어떤 단어들로 상징되는 공간이었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여러분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다 우리가 살펴본 부분이니까 필기할 필요 없이 여러분이 눈으로만 이해해도 됩니다. 자, 사람이 많아지면 자연에 대한 외경심을 잃게 된다. 이거 아까 노인이 어떤 발화에 있었죠. 사람이 많아지면 하늘을 잇는 법이거든 이라고 해서 아까 우리가 살펴본 부분. 자, 사람이 많아지면 자연에 대한 어떤 두려움, 자, 그런 것들을 잊게 마련이다. 자, 산업화에 대한 작가의 간접적 비판이 의식이 잘 드러나 있죠. 자, 그다음 노인이 말을 들은 정씨의 심정은 어떠하냐. 고향 상실감 느낀다고 했죠. 고향을 잃어버린 듯한 느낌. 그래서 삼포가 개발됐던 말에 고향 상실에 대한 괴로움과 절망감. 자, 이런 부분들을 많이 느꼈다고 했죠. 고향 상실에 대한 괴로움과 절망감, 이런 부분들을 정씨가 많이 느끼고 있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정씨의 어떤 심리 변화 과정도 이런 연장선상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원래 처음에 마음의 안식을 얻기 위해서 떠났었죠. 그래서 편안함을 기대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고향 상실에 대한 어떤 괴로움과 좌절감으로 변모되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역시 화면 잠깐 정지하고 여러분이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작품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백화는 영달에게 소호감을 느껴서 자신의 고향에 함께 가자고 제안을 했고, 영달은 백화의 어떤 제안을 거절하고 가진 돈으로 기차표와 먹을거리를 사주고 백화를 보내죠. 자, 정씨는 대합실에서 만난 노인에게 산포가 변했다는, 고향이 변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당황하고요. 궁금했던 점, 찾아보고 싶었던 점은 여러분이 한번 써보고 오프라인 수업 시간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선생님이 과제로 내드리도록 할게요. 이 부분은 과제로 한번 여러분이 수행을 해보세요. 자, 학습활동 1번 문제 볼게요. 작품에 등장한 영달, 정씨, 백화가 처한 상황을 정리하고 공통점을 말해보자 라고 했어요. 일단 백화 같은 경우는 고달픈 술집의 생활에서 도망쳐 나와서 고향으로 돌아가려 하죠. 고향으로 돌아가려 했고, 영달 같은 경우는 공사판을 전전하며 떠돌아다니는 막노동꾼인데 이를 찾는 중이고, 정씨 같은 경우는 고향인 삼포로 돌아가고자 했지만 고향 상실감을 느끼죠. 술집 생활. 그다음에 영달은 막노동꾼, 정씨는 고향인 삼포로 돌아가려고 하는 상황으로 여러분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잠깐 정지하고 여러분이 정리를 하면 되겠어요. 자, 세 인물의 공통점을 한번 이야기해 보자고 했어요. 세 인물의 공통점. 정씨와 영달, 백화는 삶의 터전을 잃고 삶의 터전을 모두 잃었죠. 생계를 위해서 떠돌아다니고 있고, 자, 즉 세 인물은 모두 급격한 어떤 근대화로 인해서 고향을 잃고 일자리를 찾아서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는 하층민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향을 잃었고 일자리를 찾아서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닌다. 이런 정도로 여러분이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역시 화면 잠깐 정지하고 여러분이 정리를 하면 되겠어요. 자, 2번 문제 볼게요. 1번으로 봐서 영달이 자신에게 호감이 있는 백화와 함께 떠나지 않은 까닭 경제적으로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백화를 부양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죠. 그래서 백화가 같이 시골에 내려가고자 하는 제안을 거절합니다. 자, 이미 다 배운 부분이죠. 경제적 정착을 하려면 경제적 여력이 있어야 하는데 영달은 자신이 경제적으로 무능하다는 것을 알고 백화와 함께 살 수 없다고 판단하죠. 경제적인 부분이 가장 중요했어요. 무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러분이 화면 잠깐 정지하고 정리를 하면 되겠어요. 자, 2번 부분은 지금 이쪽이죠. 295쪽. 아니죠. 이 295쪽. 자, 2번, 3번 부분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이 부분은 조금 설명할 때 역사적 상황을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할 수는 없고 다음 시간에 이 부분부터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어요.